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썰 중 하나는 밤길 따라오는 발소리입니다. 대학생인 민수는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주위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어두운 하늘 아래 바람도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익숙한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도심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던 그 순간 어디선가 낯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섞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걷기만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음악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하던 민수는 마침내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싹한 기운이 몸을 타고 올라왔고 그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 역시 그의 속도에 맞추듯 빨라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민수는 큰 길로 나왔고 그 순간 발소리는 멈춰버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켰지만 마음 한켠은 불안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고 발소리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아침 3시라는 것을 알고 꺼림칙한 마음에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은 그저 민수가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길에 민수는 또다시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하게 들렸고 그는 공포에 질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 앞에 다다랐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살폈지만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민수는 계속해서 그 발소리에 시달렸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전 그의 집 근처 골목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희생된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그 소녀의 영혼에 붙잡힌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갔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발소리가 다시 들리는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기억을 흔들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교 방학을 맞은 지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려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심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자연 속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지요. 펜션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이들은 어둑해진 하늘 아래에서 간단히 바비큐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카드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게임을 즐기고 있을 때 문득 지민이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문득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린 지민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문 밖 어두운 숲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뭐야? 지민이는 눈을 비비며 다시 창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한 착각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가 잠들 시간에 지민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친구들 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으나 발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듯 했습니다. 지민이는 불안한 마음에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깜깜했습니다. 발소리가 나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지민이는 숨이 막히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복도의 끝에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고 그 형체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지민이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극도로 불안한 마음으로 재빨리 시간을 확인했지만 아직 새벽 2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도 그 형체가 문 앞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섣불리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들으면 놀릴 거라는 생각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서서히 안정을 찾은 지민이는 자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지민이를 놀렸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친구도 새벽에 정체 모를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때 펜션 주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러 들어왔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이곳 근처엔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다시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들은 예정된 일정을 위해 서둘러 짐을 챙기고 펜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지민이는 뒤돌아 펜션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복도 창문가에 검은 형체가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차마 눈을 다시 비비고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그 여름밤의 기억은 지민이와 친구들 모두에게 오랫동안 또렷이 남았습니다. 누구도 그날의 일을 똑똑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기이한 경험은 모두에게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후로도 그 펜션에 대한 소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 그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지만 그곳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있는 듯 했습니다. 지민이와 친구들은 그날 밤의 공포를 잊지 않는 한편 다시는 그 펜션을 찾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기숙사는 꽤 낡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기숙사에는 항상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특히 4층에 있는 주방에서는 심령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무시해버렸다. 그저 학생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 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슬슬 배가 고파졌다. 참다 못해 나는 4층 주방으로 내려가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공간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다. 나는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식빵과 잼을 꺼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이런 간단한 간식마저도 즐겁게 느껴졌다. 빵을 준비하며 문득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가 점점 뚜렷해졌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다. 도와줘, 도와줘. 공포에 질린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주방에는 분명 나 혼자 있었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속삭임이 계속되자 나는 잽싸게 빵을 냉장고에 넣고 주방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주방 구석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벽에 걸려있던 주방용품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주방을 벗어나 복도로 달려나갔다. 복도 역시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마침 그때였다. 기숙사 관리인 아저씨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숨이 찬 나는 아저씨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다. 아저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4층 주방은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건물의 소음일 뿐이니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내가 고마움을 표하고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저씨는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특히 늦은 시간에 말이야. 그 후로 나는 4층 주방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가끔 어쩔 수 없이 주방을 사용할 때마다 오싹한 기운과 함께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 기숙사에 살고 있는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곤 했다. 공포에 질린 나와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기숙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던 중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 기숙사는 과거에 작은 병원이었고 4층은 고통받다가 죽은 환자들이 많았던 장소라는 것이었다. 그 후 기숙사로 개조되었지만 아직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학생들은 모여 함께 기도를 올리고
근처 절에 가서 부적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기숙사의 이상한 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나는 졸업하고 기숙사를 떠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가끔씩 그 끔찍한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곤 한다. 기숙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다만 그곳의 이야기는 신입생들에게 하나의 공포 이야깃거리로 전해질 뿐이다. 지금도 여름밤이 되면 나는 그 속삭임을 떠올리며 무심코 등을 한번 쓸어내리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밤,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동네는 평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잠자리에 들었고 거리는 적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막 속에서도 한 집, 많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고 외로움을 즐기는 듯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아련한 슬픔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는 늦은 시간까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바람 소리와 얽혀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TV 소리를 높였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 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막감 속에서 다시 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는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거실 한가운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놨고 불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잊었나요? 그는 당황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그는 한 사랑하는 여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뒤로 물러서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넘어진 곳은 차가운 거실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 아득하고 지하실 같은 음침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무언가 끔찍하게 불쾌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갑자기 불을 밝히더니 그는 실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벽마다 매달린 사진들, 그 사진들 속의 인물은 모두 살아생전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은 보이지 않았고 발밑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전에 잃어버린 반려견이 앉아 있었고 그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환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상처난 반려견의 모습은 너무도 실감났습니다. 그는 반려견을 안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저 꿈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방 한 구석에는 반려견이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손으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줘. 그 이후로 그는 그 집에서 나갔고 동네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 집에 어울리지 않게 새어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지금도 가끔씩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날의 공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